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 자녀에게 해주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친절한 오영미 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미TV의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6월 1일 전까지 부동산 급매물 있을 때 빨리 잡아야 된다 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막 이제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우리 영상 댓글들 혹시 보셨나요? 네, 조금 안 좋은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욕하는 댓글도 많은데요. 네, 뭐 항상 익숙하긴 한데 근데 여기에 있었던 이 비난 댓글들 중에 바로 무엇이 있었냐, 지금 세금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더 사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었죠. 뭐 영미 실장님, 제가 다주택자 되라는 얘기 많이 했었나요? 다주택자 되긴 되되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주셨죠? 아, 맞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하지만 내가 다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고려한 합리적인 다주택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절세 팁은 자녀에게 증여해서 투자하자. 다주택자 되면 어떤 세금들이 터지냐? 일단 취득할 때부터 세금이 터지죠. 2주택자라고 하면 8.4, 3주택자라면 12.4%의 취득세가 터지고요. 보유하려고 했었더니 종부세가 나오죠. 다주택자라고 하면 그냥 세율 자체가 2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소득세도 납부해야 되는데요.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월세 비과세지만 2주택자는 월세 과세, 3주택자는 전세도 간주임대료를 걷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버텼다라고 했더니, 그러고서 집값이 올라서 팔려고 했더니 다주택자라고 하면 20%, 30%의 중과세율까지 붙다 보니까, 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양도 차익 5억이라고 했었을 때는 3주택자라고 하면 70%, 여기 지방세 10%까지 붙으면 77%의 양도세가 터지다 보니까 다주택자 투자 함부로 하면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다가 핵심입니다. 방법은 자녀한테 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독립세대주 기준을 일단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독립세대주라고 하면 만 30세, 소득, 혼인 셋 중 하나를 충족한 상태에서 별도의 거소 공간에 만족했다. 독립세대주 요건이 충족되면서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만 30세는 넘었어. 하지만 부모랑 같이 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요즘 많죠. 그러면 월세 또 억자니 부담도 되고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야. 그럼 애초에 독립세대주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소득세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인별과세다. 자녀가 한 채, 엄마가 한 채다라고 했었을 때 다주택자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각자 1주택자 세율로 간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이고요.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세대 전원을 합산하긴 해요. 하지만 영미 실장님, 우리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준일이 언제죠? 양도하는, 매도하는 그 시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영미 실장님이 한 채, 그리고 영미 실장님의 자녀가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2주택자예요. 자녀가 먼저 집을 판다. 그러면 우리 세금 중과는 어떻게 되죠? 그야 당연히 다주택자 중과 때려 맞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자녀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어요. 네. 세대 분리까지 했어요. 그러고서 매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 자녀가 세대 분리 후에 비과세 요건까지 갖췄다면 양도세 0원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이 과세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자녀한테 집을 사준다 하더라도 종부세, 소득세는 인별과세니까 상관없어. 양도소득세가 문제인데 추후에 5년 뒤, 10년 뒤에 자녀가 이제 성인이 돼서 소득도 생기고 세대 분리를 해요. 그러면 자녀는 1세대 1주택자다. 간혹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뭐 다주택자인데 팔려고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 뭐 버티지 뭐 행복회로라고도 하잖아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동안 종부세 두드려 맞고 소득세 두드려 맞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세금 막 몇천만 원씩 억 단위로 두드려 맞으면 너무 뼈 아프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녀 앞으로 해놓으면 자녀가 언젠가 성인이 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종부세,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 증여해서 합리적인 다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절세 전략 똑똑하게 짜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세금 중에서 빠져있는 세금이 하나 있어요. 취득세 빠져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취득세는 양도소득세랑 기준이 똑같아요. 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수를 산입하다 보니까
미성년 자녀가 지금 집을 살려고 한다. 혹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독립세대적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하면 취득세가 몇 %? 2주택자는 8.4% 그리고 3주택자라면 12.4%의 무시무시한 취득세가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한테 사줘야겠다 싶긴 했지만 자녀한테 취득세 8.4% 물면서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많이 부담이 돼요.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따로 빼신 거구나. 맞습니다. 자녀 증여의 핵심 키워드는 네모를 주목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네모에 들어갈 키워드는 바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물건들도 존재하거든요. 도로부지라든지 통건물이라든지 얘는 아예 다주택자 규제에서 다 피하잖아요. 네. 굳이 자녀한테 증여하면서까지 사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사면 어차피 취득세 똑같이 준 거 안 받는데 굳이 자녀한테 사줄 필요가 있나요? 이런 물건들은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통건물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자녀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금 박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 안 한 특수물건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입주권 여부도 정말 복잡하긴 해요. 우리가 서울시 구조를 기준으로 81년도 전에 지어져야 되고 항측 사진이라든지 무허가 건축 확인원도 존재해야 되고 무엇보다 현황도 일치해야 된다는 부분에다가 주거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상가로 쓴다든가 이러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얘네가 취득세에서는 혜택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이라고 하면 4.6%지만 대부분 무허가는 소형이죠. 그쵸. 그러니까 4.4%다. 그런데 여기서 양도세 기준에서는 무허가 주택도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세에 들어가요. 카운트 되죠. 네. 그러면 개인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쵸. 내가 이미 1주택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또 샀다. 그럼 2주택자 준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야말로 자녀한테 사주기 딱 좋다라는 것이죠. 매도할 때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긴 하지만 근데 자녀가 독립세대적 요건에 충족했다. 그러면 자녀도 1세대 1주택자다. 자녀가 독립세대적 요건에 충족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동안 재개발이 사업이 점차 진행이 되죠.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막 들어가서 사다 보니까 솔직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근데 무허가는 다주택자들이 건들기 좀 애매하거든요. 겁도 나요. 왠지 이름부터가 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전문가 통해서 잘 사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무허가가 어디에 많이 포진돼 있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무허가가 많이 밀집돼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딜까요? 관악구의 신림뉴타운 그리고 노원구의 상계뉴타운에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상계에서는 상계 1구역에 많이 몰려 있고요. 신림에서는 신림 1구역에 많이들 몰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을 모셔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 현황과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좀 물어보려고 모셔왔는데 무허가 투자하려면 가격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네, 노원구의 상계뉴타운 특히 상계 1구역 같은 경우는 무허가 속칭 뚜껑이라고 하지요. 4억 전 후반대로 물건이 나오고 있고요. 신림뉴타운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5억 후반대, 6억 초반까지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허가라고 해서 싼가 했더니 결코 만만치는 않네요. 네, 초기 투자 금액 현금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8.4, 12.4보다 낮다라는 거지 4.4도 사실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취득세만 하더라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또 알파로 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인서울 신축에 힘이 있기 때문에 상계 1구역 주목하라. 그리고 신림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많이 주목하죠? 최근에 강남 쪽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자식들을 사주려는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 10분 중에 8, 9분들은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전셋집을 얻는 것보다 이 신림에 투자하는 게 어떤지 매수 문의가 굉장히 활발했고요. 특히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지방에서도 많은 고객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실제 거래로도 화끈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신림이 뭐 강남 사는데 뭔 신림을 투자해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강남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녀한테 20억, 30억씩 더군다나 자녀가 막 2명, 3명이다. 돈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투자 금액선에서 신림 많은 데가 또 없거든요. 그럼 제가 쭉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을 정리해 드리면 분명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질문 있으신가요? 대여 솔직히 너무 큰 금액이긴 합니다. 상계뉴타운이 싸다고 해도 4억 선이거든요. 이거보다 금액이 아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자녀 명의로 투자를 또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만한 데가 없죠. 네,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공시가 1억 이하. 핫해요. 공시가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일전에도 영상 찍은 게 있어요. 공시가 1억 이하 막 투자하면 세금 터진다. 1.1% 취득세로 갈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세금들,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공시가 1억 이하라고 무작정 들어가면 세금 빵빵 터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자녀 앞으로 사줘라. 자녀 앞으로 사줘서 각종 세금들을 피할 수가 있는데 취득세 중과도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시가 1억 이하. 제가 항상 예정지 투자는 묻지마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 뭐 10년, 20년 걸릴지 알 수 없다라고 강조드리지만 진짜 자녀한테 사준다라고 하면 좀 묻어둔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자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 정리드렸습니다. 증여세 자체는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율 구간별로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냐 미성년이냐에 따라서 증여 공제 구간들도 있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증여세 내주면 이거 역시도 증여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 증여 투자하려 했었을 때 현금을 증여했을 때 세금 떼고 남는 돈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총 투자 금액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 이 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이다 라고 하면 증여 공제에 따라서 세금 내고서 남는 돈이 각각 얼마냐 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녀가 미성년자다 라고 하면 1억 2천 증여하면 1억 1천만 원이 남고 5억 2천 증여하면 4억 3천만 원이 남고 10억 2천만 원 증여하면 7억 8천이 남겠구나. 자녀 자금별 맞춤형 투자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려운 세금 문제를 우리 김재경 소장님께서 다주택자분들이 똑똑하게 절세하는 전략, 특히 자녀 명의로 투자하는 절세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림 뉴타운과 상계 뉴타운 등 무허가 건축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이하 관심 있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제 하단에 제 번호가 나가니까요. 친절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친절한 오영미 실장과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